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이 자료들. 네,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분석 자료들입니다. 기업 보고서도 있고, 재무 상태, 시장 위치, 또 성장 전망, 그리고 투자 관련해서 조언이랑 경고까지. 정말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시각이 담겨 있네요. 저희 임무는 아시겠지만 이 자료들을 정말 샅샅이 파헤쳐서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기업의 투자 매력도랄까요? 이걸 좀 냉철하게 분석해 보고요. 여러분의 어떤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정보, 또 통찰, 이런 걸 뽑아내는 겁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코스메카 코리아,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그냥 숫자만 쭉 나열하거나 주가 그래프 읽은 거 그런 걸 넘어서는 거죠. 코스메카 코리아가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요즘 K-뷰티 하는데 이 큰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고 있는지, 또 반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본질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요. 이 기업의 현재 가치랑 미래 가능성, 그리고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위험 요인까지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투자는 정보 싸움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확실히 하고 가죠. 보니까 1999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본사는 충북 음성에 있네요. 네, 맞아요. 충북 음성구네요. 직원은 한 477명 정도 규모고요. 핵심 사업은 역시 화장품 OEM. 네네, ODM하고 OEM. 그러니까 다른 화장품 브랜드들이 팔 제품을 개발해 주거나 이걸 ODM이라고 하죠. 생산자 개발 방식. 아니면 그냥 딱 주문대로 생산만 해주는 거. OEM,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이거죠. 네, 정확합니다. 특히 이제 기초 화장품 쪽에 강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맞아요. 기초 화장품?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이력이 있던데요. 국내 최초로 3중 기능성 비비크림. 이걸 개발해서 전 세계적인 비비크림 열풍을 일으킨 주역 중 하나다. 맞아요. 그 비비크림 정말 대단했죠? 네. 자료 보니까 유화 메이크업의 강자 이런 별칭도 있던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기술력을 보여주는 부분 같아요. 정확해요.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ODM, OEM 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메카 코리아 자기 브랜드가 아니라 그 고객사들 있잖아요. 다양한 브랜드들의 성공의 같이 이렇게 올라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막 뜨는 K-뷰티 인디 브랜드들 많잖아요. 그런 브랜드가 잘 되면 그걸 만들어주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기업이 수혜를 보는 거죠. 그렇군요.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할 게 기술력하고 품질 관리인데요. ISO, GMP 인증은 기본이고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같은 것도 도입하고 생산 효율성이나 품질 안정성 높이려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에 ISO 14001, 환경, 9001, 품질, 또 OHS, ASS, 18001, 안전보건 이런 국제 인증들. 이건 결국 글로벌 시장, 특히 좀 까다로운 선진국 시장 뚫으려면 꼭 필요한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 하청이 아니라 기술 파트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자, 기술력, 사업 모델 봤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실적 봐야죠. 와, 근데 숫자들 보니까 꽤 인상적인데요? 2025년 2분기 연결 매출액이 1,617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거래요. 오, 12%면 괜찮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인데요. 230억 원. 무려 27%나 증가했어요. 와, 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졌네요. 그렇죠. 상반기 전체로 봐도 매출 4%, 영업이익 10.9% 증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근데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전망은 더 밝아요. 매출이 3,04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할 걸로 보고요. 영업이익은 417억 원. 와, 이건 무려 46% 증가를 예상하더라고요. 야, 하반기 기대가 크네요. 네, 작년 2024년 연간 실적도 보니까 탄탄했어요. 매출 약 5,243억 원에 영업이익 604억 원. 각각 11.4%, 22.8% 증가했었고요. 확실히 이게 성장 스토리가 있는 기업 같아요. 네, 성장세가 아주 뚜렷합니다. 특히 작년 2024년 실적에서 눈에 띄는 게 한국법인 매출이거든요. 이게 3,319억 원, 22.5%나 증가했어요. 국내 시장에서 잘하고 있다는 거죠. 오, 국내 성장이 좋았군요. 네, 재무 상태를 좀 더 보면 2025년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한 271억 원,
유종자산 1,255억 원. 그리고 2025년 6월 기준으로 총자산이 약 5,801억 원 규모고요.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부채 비율인데요. 자료마다 숫자가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한 자료는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89.72%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른 자료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한 60%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차이가 꽤 큰데요? 그렇죠. 아마 이게 뭐 기준 시점 차이일 수도 있고 연결이냐 별도냐 차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후자 쪽 분석대로라면 재무 안정성이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왜 나는지, 어떤 숫자가 더 맞는 건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유동 비율은 76.7%인데 단기적인 지급 능력은 뭐 약간 빠듯해 보일 수도 있는 수치고요. 그럼 수익성 지표는 좀 어떤가요? 이익이 느니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수익성 지표 중요하죠.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22.07%,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오, 22%면 높은 거 아닌가요? 네, 높죠. 쉽게 말해서 내 돈, 자기 자본 넣어서 얼마나 이익을 잘 내고 있냐는 건데 이 정도면 돈 잘 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만 PBR이라고 하죠.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게 3.4배로 나와요. 3.4배요. 그건 어떤 의미죠? 이게 1배보다 크면 일단 자산 가치보다는 주가가 좀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건데 3.4배면 성장 기대감이 꽤 많이 반영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PER,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PER이요? 왜요? FN 가이드 기준으로 보면요. 이게 무려 104.62배로 나와요. 104배요? 와, 엄청 높은데요? 그렇죠. 1년 순이익 버는 거 대비 주가가 100배 이상이라는 거니까 이건 뭐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른 투자 제한 자료에서는 이 PER을 약 17.02배로 언급하고 있어요. 네, 104배랑 17배요. 아니,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이거 투자할 때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게 아마 PER 계산할 때 쓰는 그 순이익 기준이 달라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FN 가이드는 과거 실적 기준으로 했을 수 있고 다른 자료는 뭐 미래 예상 순이익,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걸 썼거나 아니면 뭐 일회성 손익 빼고 계산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PER이 104배다 이러면 현재 주가는 좀 부담스럽죠. 고평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만약에 17배 수준이다 이러면 앞으로 이익 성장 엄청날 거라고 시장이 기대하나 보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성장주로 보면 뭐 합리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투자자라면 반드시 어떤 기준으로 계산된 PER인지 그 근거가 뭔지 이걸 꼭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시가총액은 약 6,408억 원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야,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같은 지표라도 기준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메카 코리아가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좀 보죠. 자료 보니까 AI 기반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그리고 R&D 투자. 이걸 정말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네요. 2025년 상반기에만 R&D에 13억 9,400만 원을 썼는데 이게 작년 한 해 전체 투자액이랑 거의 비슷하대요. 와, 상반기에만요? 네.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새로운 R&D 시설도 짓고 있고요. 이건 뭐 단순히 돈 많이 쓴다 이게 아니라 미래 기술 확보에 거의 사활을 건 거 아닌가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 공격적인 R&D 투자가 코스메카 코리아 미래 전략을 읽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 중 하나예요. 특히 그 AI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이거 요즘 뷰티 산업 트렌드가 개인화잖아요. 여기에 딱 발맞추려는 시도죠.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냥 제품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기업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거고요. 판교 R&D 센터 짓는 것도 당연히 좋은 인력 확보하고 또 뭐 요즘 많이 얘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 이런 거 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경쟁사들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뭐 경쟁사인 한국콜마나 코스맥스가 예를 들어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친환경 신소재 이런 쪽에 집중한다면 코스메카 코리아는 또 어떤 차별화된 기술 우리를 가지려고 하는지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겠죠. 이 R&D 투자가 잘 되면 그냥 지금처럼 K-뷰티 인디 브랜드 잘 나갈 때 수혜받는 건 넘어서 진짜 장기적인 경쟁 우위,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그걸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ESG 경영도 열심히 한다. 이것도 눈에 띄네요. 2년 연속 에코바디스 실버 등급.
받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까지 세웠다고 하고요. 요즘 투자자들이 ESG 중요하게 보니까 이것도 좋은 신호겠죠? 그럼요. ESG 경영 강화는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죠. 특히나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글로벌 고객사들 상대해야 하는 ODM 기업 입장에서는요.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ESG 수준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코바디스 등급받은 건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고 길게 보면 기업 이미지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투자 유치나 고객사 확보에도 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성장 동력, 바로 미국 시장 공략인데요. 자회사인 잉그루드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잉그루드랩 이름이 자주 나오네요. 미국 시장 공략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강점이 있는 건가요? 잉그루드랩의 그 핵심 경쟁력은 바로 OTC, 즉 일반 의약품 생산 능력이 있어요. OTC요? 네, 이게 그냥 화장품 만드는 거랑 좀 다른데요. 효능 효과가 검증돼서 약국 같은 데서도 팔 수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특정 성분 들어간 여드름 치료제라던가 기능성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요. 이런 걸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중요한 건 미국 시장에서 이런 OTC 제품 만들고 팔려면 FDA, 미국 식약처죠. 여기에 아주 엄격한 규제랑 승인 절차를 다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잉그루드랩이 이 기준을 맞추는 기술력이랑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순 화장품 ODM 기업들하고는 딱 차별화되는 경쟁 우위가 있는 거죠. 아, 그게 핵심이군요. 네. 특히 요즘 미국에서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그냥 예쁜 화장품 말고 기능성 제품 라인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많거든요. 잉그루드랩이 이런 수요를 딱 잡으면서 빠르게 성장할 기회를 잡은 거죠. 그렇군요. OTC 역량이 미국 시장 공략에 아주 강력한 무기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시장 전체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위치를 한번 보죠. 국내 ODM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한 14%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14%면 뭐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죠. 국내 화장품 ODM 시장이 사실 한국콜마랑 코스맥스 이 두 회사가 거의 과점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아, 그렇죠. 두 회사가 워낙 크죠. 네, 그 바로 뒤를 이어서 3위권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건 또 뒤집어 말하면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딱 버티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최근에 보면 경쟁사들이 뭐 이세 경영 본격화한다거나 혁신 기술 관련해서 상 받았다거나 이런 소식들 계속 나오잖아요. 경쟁 구도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 경쟁 속에서 점유율을 지키거나 더 늘리려면 뭔가 차별화된 기술력이나 아니면 특정 고객사와의 아주 끈끈한 파트너십 이런 게 중요해지겠죠. 미국 시장 성과는 어떤가요? 잉글래드랩 통해서 2024년 매출 목표가 2,483억 원. 이게 전년 대비 20% 늘어난 거라고 하니까 기대가 큰 것 같은데요. 근데 생산 능력은 연간 4억 5천만 개로 충분한데 현재 가동률이 50% 미만이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미국 시장 목표치 달성 자체는 잉글래드랩 성장세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죠. 생산 능력 대비 가동률이 50% 미만이라는 건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한편으로는 나중에 수주 물량 늘어나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겠네. 이런 유연성, 즉 성장 잠재력을 의미하죠. 설비 투자 더 안 해도 매출 늘릴 수 있다는 거니까요. 아, 여력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은 생산 설비가 충분히 안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도 돼서 고정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결국 핵심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주문을 받아서 이 가동률을 끌어올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죠.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초랑 색조 다 늘리면서 다각화하는 건 좋은 방향이지만 이것도 결국 경쟁이 워낙 심하니까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말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주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분석 기준 시점이 2025년 9월 26일, 바로 어제네요. 어제 종가가 68,200원으로 마감했네요. 그 전날보다 조금 올랐어요. 이 상승 배경에 딱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9월 26일에요. 키움증권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기존 87,000원에서 89,000원으로. 아, 목표가를 올렸군요. 네,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딱 발표했습니다. 이게 아마 어제 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움증권 리포트를 보면 K 인디뷰티 브랜드 성장세가 내년까지 갈 거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랑 함께
미국 법인 즉 인그루드랩의 FDA 승인 제품 수주가 늘고 있다. 또 국내 고객사들도 OTC 제품 주문을 늘리고 있다. 이런 걸 목표가 올린 이유로 들었습니다. 와, 증권사 리포트 하나가 주가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군요. 근데 최근 주가 흐름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최근에 주가 변동성을 좀 키웠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그거죠.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코스메카 코리아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기려고 했는데 예비심사에서 미승인 결정을 받았어요. 아, 미승인 됐었죠. 네, 이 소식이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이게 그냥 시장 옮긴다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시장의 기대감에도 영향을 주고 또 상장 관련 정책 변화가 기업 가치 평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벤트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코스메카 코리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테마들, 이걸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당연히 화장품 ODM, OEM 이 사업 자체의 성장성이죠. 둘째는 K-뷰티 트렌드 지속 및 수출 확대, 특히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셋째는 아까 얘기했던 ESG 경영 강화 추세, 이겁니다. 이 3가지 테마와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나 혹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요. 대주주인 박은희 씨 외 3인이 한 39% 정도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10.9%, KB자산운용 7.6%, 트러스톤 자산운용 6%, 이렇게 기관 투자자 비중이 꽤 높아요. 오,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네요. 네, 외국인 지분율도 10% 넘고요. 이건 2025년 2월 기준이긴 합니다만 이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성장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겠죠. 어제 주가 상승에는 그 키움증권 리포트 말고 다른 요인은 없었을까요? 공교롭게 같은 날 좋은 소식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타이밍이 참 절묘했죠. 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2년 연속으로 에코바디스 실버 등급 받았다는 소식도 발표됐거든요. 아, 맞다. ESG 등급이요? 네, ESG 경영 성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거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뉴스고요. 또 최근에 꾸준히 나왔던 얘기지만 인그루드랩 OTC 기술력으로 미국 시장 공략 잘 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투자 심리에 좋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ESG 관련 정책 강화는 긍정적인데 예전 자료에 나왔던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처럼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심해진다거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진다거나 하는 국제 무역 정책 변화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점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쭉 종합해 볼 때 투자 관점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K-뷰티, 특히 인디 브랜드 성장의 수혜를 받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인글루드랩 통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그림이고요. 실적도 좋고 증권사 전망도 긍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결정을 할 때는 어떤 점들을 핵심적으로 봐야 할까요? 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장점과 단점 이렇게 나뉘어서 정리해 볼게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투자 매력 포인트입니다. 첫째, 견조한 실적 성장세. 아까 봤듯이 매출, 영업이익 다 꾸준히 늘고 있고 하반기랑 내년 전망도 밝다는 점, 이게 가장 기본이죠. 둘째, 미국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 자회사 인글루드랩의 그 OTC 역량, 이걸 기반으로 미국에서 차별화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K-뷰티 글로벌 확산과 맞물려서 아주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셋째, 미래를 위한 투자, AI, R&D, 판교 신규 시설 투자, 미래 기술이랑 경쟁력 확보하려고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 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요인이죠. 넷째, ESG 경영 강화, 지속 가능 경영 노력하는 거, 기업 이미지에도 좋고 장기적으로 투자 매력도 높이는 거고요. 다섯째, 증권사의 긍정적 전망, 방금 얘기한 키움증권 목표 주가 상향 89,000원, 전문가들이 좋게 보고 있다는 점, 어제 종가 68,200원 비준으로는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분석이죠. 여섯째, 최근 주가 조정. 코스피 이전 상장 실패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 즉 투자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도 명확히 봐야 합니다. 첫째, 특정 시장 의존도 및 변동성 리스크.
2025년 상반기 순이익이 30% 이상 줄었는데 자료 보니까 중국이랑 유럽 시장 부진 영향이 컸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특정 시장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핵심 시장이 미국 역시 경기 변동이나 미중 관계 같은 외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요. 둘째, PER, 밸류에이션 논란. 아까 계속 강조했지만 자료마다 PER 숫자가 너무 달라요. F&D 가이드 기준 100배 넘는 PER은 진짜 고평가 부담이 큽니다. 센트 수준으로 좀 낮은 편이에요. 배당 수익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좀 매력이 떨어질 수 있죠. 물론 이익을 배당 안 하고 성장을 위해 재투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넷째, 치열한 시장 경쟁. 한국 콜마, 코스맥스 같은 아주 강력한 경쟁사들과의 경쟁은 계속될 거고요. 이게 가격 경쟁이나 R&D 투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최근 주가 변동성.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 같은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가 좀 크게 움직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공된 자료 중에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주가, 그러니까 어제 종가 68,200원 수준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걸 제안하고 있어요.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65,000원에서 68,000원 사이에서 1차로 사고 만약에 주가가 더 빠지면 6만 원 근처에서 2차 매수를 고려하는 방식. 분할 매수 전략이군요. 네. 목표가는 키움증권 리포트랑 비슷하게 89,000원 이상으로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건 그냥 하나의 제안일 뿐이고요. 최종 투자 결정은 당연히 각자 판단이랑 원칙에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네,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정말 깊고 다각적으로 파고들어 봤습니다. 국내 최초 비비크림 개발이라는 그 흥미로운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K-뷰티 ODM 강자로 성장하고 또 특히 인그루드 랩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AI, R&D 같은 미래 투자까지 아끼지 않은 모습 다 확인했네요. 동시에 이런 탄탄한 성장세 이면에는 또 치열한 경쟁 환경이라던가 특정 시장의 변동성 같은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특히 그 PER하고 부채 비율처럼 같은 기업을 보더라도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로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정말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현재 코스메카 코리아의 성장이 가만 보면 K-뷰티 인디 브랜드 트렌드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이 두 가지 축에 상당히 많이 기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요. 이 두 가지 성장 동력이 좀 약해진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뷰티 트렌드가 워낙 빨리 변하잖아요. 이게 다른 방향으로 확 흘러가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 보호무역주의 강화 이런 걸로 미국 시장 환경이 확 바뀐다거나 이런 외부 충격에 대비해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좀 다변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지금 왜 잘 나가는지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플랜 B는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보는 것. 이것이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기업과 그 투자 가치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코스메카 코리아의 속살을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드릴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